가수 유희열 씨가 이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계선에서 태어난 한 명의 스타가 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다. 네, 오늘 인터뷰 36.5, 이 무명 가수에서 이 유명 가수로 거듭난 이승윤 씨 바로 초대했습니다. 이승윤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우승 이후에 좀 많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저도 네. 한번 그 질문이 가장 궁금해요. 네. 이거 인기 가수 이른바 유명 가수잖아요. 네. 무명에 좀 대비해서 유명 가수. 네. 앞서선 본인은 방구석 가수라고도 표현했는데 네, 그렇죠. 이런 유명 가수 된 어떤 가장 변화 변화요? 어디서 실감하세요? 실감이요. 실감을 많이 하는 중인데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네. 제작진분들이 계속 사인을 해달라고 다 하셔가지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본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감을 하고 사인을 하고 제가 오늘 말을 버벅대면 제작진분들 탓이다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제작진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한번 제압하고 들어오시는데. 근데 우리 이승윤 씨는 네. 원래 당초에는 지난해 말까지만 이제 가수 활동 하겠다고 마음 작정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제가 어쨌든 33살이고 이제 음악을 한다고 여러 방면의 어떤 삶을 도전을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게 주변 분들에게 사실은 좀 많이 민폐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리고 예. 또 도움을 많이 계속 받았어야 됐는데 그게 또 죄송스럽기도 해서 작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취가 없으면 이제 음악을 좀 놔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싱어게인에서 네. 만약에 1위가 안 되고 네. 안 됐었다 하더라도 싱어게인에서 본인이 어떤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충분히 던졌어요. 네. 근데 탑3가 안 됐어요. 네. 그랬어도 만약에 지난해 말까지 끝냈을까요? 아니면 싱어게인에 새로운 아니요. 에너지를 얻었었을까요? 저는 싱어게인에 정말 잘하면 2라운드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2라운드, 1라운드 정도 때 제 색깔을 조금이라도 전달을 했다면 그래도 음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1, 2라운드만 통과됐어도 원래 지난해 말까지 음악하고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접었을 수도 있다. 방송은 탔어야죠. 한 5분 정도. 네. 그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출연 당시에 본인을 이제 네. 배 아픈 가수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우승한 뒤에도 여전히 배가 아픈지 복통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또 이 자리에서 좀 새롭게 네. 본인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정이요. 정이 첫 번째는 일단 배는 계속 아프고요. 아파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창작자에게 배가 아프다. 누군가의 어떤 작품을 보고 질투가 난다는 건 되게 감사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질투를 할 예정이고 저를 새롭게 정의하자면 저는 요즘에 쌓인 실력이 늘고 있는 가수다. 할 일이 많아요. 사인 실력이.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사인에도 보통 어떤 음악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음악하는 분들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네. 이승윤 씨의 노래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특히 리듬이 너무 좋다. 리듬을 살리는 장치가 너무너무 기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무튼 싱어게인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한 게 저는 진짜 방구석에서 좀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음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장점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내가 리듬을 잘 살리는 음악인이구나를 이제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네. 역시 그래서 본인에 대해 장점이 뭔지 몰랐다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경연에 초반에 보면 대기실에서 네. 그 이승윤 씨의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본인의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네. 조금 없어 있는 건지 네.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심사위원이요. 칭찬하면 애정으로 받아들여라. 그렇죠. 네. 그랬잖아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창작물이라는 게 이제 집에만 걸어둘 게 아니라면 어쨌든 안과 밖에 이제 소통이 있고 이제 왔다 갔다 그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교감의 경험치가 많지 않아서 네. 제가 제 작품을 되게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장점도 정확한 언어로는 제가 설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조금 겁도 많이 먹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진흙 속에 진짜 그 반짝반짝한 진주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근데 본인은 그 장점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에 대해 근본 없는 음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경연을 하면서 이제 장르 각양각색의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저 음악은 어디 장르인가 궁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르가 30호 이런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네네. 그 사실 장르라는 걸 제가 막 잘 알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되게 큼지막하게만 알거든요. 락이다, 뭐 포크다, 힙합이다 이렇게만 네. 아는데 저는 되게 다양한 음악의 요소들을 그냥 차용해 와서 그냥 제 색깔을 담아내는 음악을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거를 새롭게 봐주셔서 그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사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제가 그냥 소화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뿐인데 예전에 뭐 대학 입학 시험 보게 되면 이제 만점자들이 보통 뭐 비결을 물어보니까 저기 그냥 학교에서 공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뭐 했으면 뭐 이런 천재같이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천재가 아니고요. 정말 많은 음악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창작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승윤 씨는 각 경연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매번 이제 주목을 받고 화제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매 경연마다 노래 고를 때 목적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노래를 선곡했던 기준 목적성이라는 표현인데 그 목적성을 좀 더 풀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줄 몰랐고요. 네. 그리고 오디션이라는 게 제 음악 인생 아까 그 12월 31일까지 그었던 어떤 선의 마지막 선택지였어요. 오디션, 경쟁, 경연 이런 게. 그래서 저는 경쟁에 좀 취약한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살아남았을 때 내가 왜 살아남았지? 그리고 또 경쟁을 해야 되네? 그럼 경쟁이 아니고서 그 경쟁을 배제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지 나도 즐겁게 임할 수 있을까? 매 라운드마다 제가 좀 고민을 하고 목적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연이란 어떤 압박감, 심적인 게 크잖아요. 네, 라운드가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걸 털어내기 위한 네네. 어떻게- 일단 네. 그렇죠. 네네. 살아내기 위해서 고른 곡이 네네네. 결국 계속 좋은 성적이 난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그 경연곡 중에서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네. 이거는 수많은 무명 가수들한테 바친 노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저희 싱어게임 프로그램이 이제 71명의 참가자가 네. 71호까지의 번호표를 달고서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계속 살아남고 제 음악을 어쨌든 저는 매체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매체를 통했더니 많이들 좋아해 네. 주셨던 어떤 경험치가 저한테 쌓이니까 그럼 매체 밖에 있는 수많은 72호 분들도 분명히 좋아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무대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네. 이 이승윤 씨가 세미파이널에서 골랐던 노 방탄소년단의 네. 소우주 이걸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곡을 선택한 배경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BTS 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잘 안 꼽아주시는 무대인데 꼽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제가 1차적으로는 가사가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제 음악 인생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파격, 어떤 신선함 이런 쪽으로 3라운드, 4라운드가 기억이 됐는데요. 이제 싱어게인에서 더 살아남고 이걸 떠나서 길게 이승윤이라는 음악인으로 봤을 때 이제 파격, 자극 이렇게만 가면 결국에는 이제 자극도 결국엔 시들해지고 실망시켜드릴 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예. 경연용 곡이 아니고 음원형 곡을 한 번은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무대를 그렇게 끝냈어요. 저는 근데 이 노래를 듣기 전에 네. 이승윤 씨의 자작곡 있잖아요. 네. 무명성 지구인.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게 개인 나의 존재를 대단히 뭐 좀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서로에게 힐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거를 보다가 이
방탄소년단의 아. 소우주를 보니까 네. 저는 느낌이 비슷했어요. 아, 네. 제가 쓰고자 하는 어떤 가사 방향성 이런 거를 훨씬 더 훌륭하게 딱 압축시켜 놓은 가사가 BTS 분들에게 계시더라고요. 곡이. 예. 그래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노래 그런 BTS의 소우주를 부를 때는 네. 뭔가 감정을 뭐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는 데서 훨씬 더 수월했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유명하다 아니면 무명이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무대를 꾸리고 싶었고요. 예. 어쨌든 무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름이 없음인데 대부분의 저희는 다 이름이 있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무대를 하고 근데 이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는요. 저는 보니까 명성이 없으면 이름이 없는 걸까? 네. 그렇죠. 명성이 없어도 이름이 있고 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한테 던지는 네, 네. 어떤 메시지로 보여야겠군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빛을 받지 못하고 뭔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름이 없는 존재가 되니까요. 예. 그게 참 전 그 시절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참 예.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해서 이제 명명식에서는 솔로곡 대신에 네. 예전에 이제 본인이 했었던 밴드 알라리 깡숑의 이제 곡을 네. 골랐어요. 네, 네. 개인주의 발음이 쉽지 않아요. 네, 어입니다.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 이 밴드 활동하시다가 네. 이 싱 어게인에 네. 출연하게 된 출연하게 되면요. 배경. 그다음에 어, 개인주의를 부르고. 일단 어쨌든 저희 알라리 깡숑이라는 팀은 사실 각자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네.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결성했던 팀이었고요. 각자의 음악을 하고 각자의 세계관을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을 작년 마지막 날로 정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했을 때는 그거를 짐을 같이 지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저 혼자의 선택으로 했던 거였고 다행히 제가 이름을 공개하고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친구들 조희원, 지용이, 랑세 친구들 72호 가수 중에 가장 먼저 네. 소개하고 싶어서 같이 무대를 꾸민다는 생각으로 그 노래를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 경연 마지막 곡으로 이적의 물을 선택했어요. 네, 네. 이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아. 잠깐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꿈꿨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물 좀 줘요 멍 말라요 내 머리가 허벅지게 해줘요 난 그대 거예요 물 좀 줘요. 근데 이승윤님,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선택한 이유를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제 가사를 보고 또 예. 처음에는 선택했고요. 제가 저한테 주셨던 응원이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싶어서 첫째로 골랐고요. 둘째는 제가 일단 이적님의 진짜 슈퍼 초 왕팬이거든요. 근데 제 음악 세계에 되게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인데 예. 음악 활동을 할 때는 어쨌든 저희는 무명이고 소위 말하는 무명이고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저희 남성 싱어송라이터 계보의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정님의 대안으로서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보통 요청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정말 집요리만치 안 했거든요. 안 하겠다.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싱어게임 마지막 무대가 저한테 주어지고 제 이름이 또 공개됐고 네. 그래서 이승윤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무대에 마지막 노래를 이정님의 노래로 부르는 게 제 개인적으로 참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근데 싱 어게인 통해서 이승윤 씨의 예전 노래에 네.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서 조금 전에 질문드렸었던 자작곡 무명성 지구인 네, 그리고 또 달이 참 예쁘다고 네. 이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특히 우주, 아, 네. 우주에 대한 뭐 이렇게 단어들도 있고요. 뭐 네, 네. 은하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네. 우주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 근데 제 가사를 보고 제 지인의 지인분이 천문학자신데 아, 되게 틀린 표현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천문학적, 네, 학문적으로요? 학문적으로 해서 제가 막 아주 잘 알아서 쓴다기보다는요. 네. 저는 어쨌든 가사를 정직하게 쓰자는 주의인데 그걸 또 100% 그냥 딱딱딱 적으면 그냥 그거는 사실은 가사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폭력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좀 네. 제 정직한 마음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어떤 요소들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좀 눈에 닿는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적인 것들이 되게 제 마음을 대변하기에 되게 좋은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게 하늘에 있는데 하늘을 확장하니까 우주까지 가는 거네요. 네, 네. 사실 뭐 땅도 보고 우주도 보고 하는데 네, 우주 가사에 많이 그리고요 달이 참 예쁘다고 달 예쁘잖아요. 네, 근데 네. 달이 예쁘다고 근데 이 가사를 제가 이제 저도 되게 감동했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감동한 거예요. 팬이 아니고 시청자로서 감동한 건데요. 사람들이 액자에서 빛나고 있어.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다는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문장도 그 어떤 유명과 무명에 대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제 이름을 이 땅에 새기고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 얼만큼 많은 것들을 배제하고 잊어버리고 또 어떨 땐 상처도 주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얼만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 그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사람이 되자라는 다짐으로서 쓴 문장이었습니다. 예, 보니까 이승윤 씨 얘기 듣다 보면은요. 네,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아껴야지, 나를 존중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해석을 했어요. 지금 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는. 네, 네. 제 해석이 많이 틀렸나요? 노력을 하는 편이 왜냐면 제가 잘 못하거든요. 예. 저를 존중하고 저는 일단 저를 좀 배제하고 좀 멀리서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약간 다짐으로서의 가사를 좀 많이 적는 편입니다. 네. 나를 사랑하자에 대한 네, 다짐. 네, 네. 그 쉽지 울림이 않으니까. 그 울림이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다고 아, 좀 보여지는데요. 네, 싱어게인 탑10 서울 콘서트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뭐 기사에 좀 나왔습니다만 티켓이 팔리기 시작한 지 10분 만에 모두 다 팔렸대요. 네. 만약에 이제 마스크도 이제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디지털 공연도 있고 하는데 이번 어떤 무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싱어게인 탑 10에 들으셨던 가수분들과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꾸밀 거고요. 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제 합주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구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약간 좀 깜짝 놀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좀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잘 만들어야죠. 네.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데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데 그 2016년에 처음으로 정규 앨범 발매됐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후에 많은 어떤 팬들이 국민들이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못 듣지 않아요? 아, 다 네. 내려진 거예요, 흔히 네, 네. 말해서? 제가 내렸습니다. 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시절의 제 노래들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정도면 됐지라면서 사실은 냈던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아끼기 때문에 다시 잘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내렸고요. 근데 언제나 이제 저도 리스너로서 그렇게 다시 만들어졌을 때 기존의 거가 더 좋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에는 남겨놨고요. 네. 음원 사이트에는 제가 다시 만들어서 낼 생각으로 하고 좀 기다려야겠네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예.
이승윤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발언이니까 똑같이 한번 보고 읽을게요. 선배님들의 노래를 빌려와서 무대를 꾸민 것뿐이다. 노래를 빌려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우승 소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들려주고 싶은 노래, 뭐 또 뭐 꿈, 네. 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싱어게인을 통해서 되게 많은 요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진짜 기성 선배님들의 노래들, 심지어 명곡들을 제가 빌려와서 했기 때문에 아직 이승윤이라는 가수로서, 음악인으로서 제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직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들을 조급하지 않게 좀 차근차근히 잘 풀 수 있는 그런 음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이승윤 씨 오늘 그 뉴스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또 같이 경합했던 정홍일, 이무진 씨도 한번 저희 뉴스온에서 그 자리가 마련될 예정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그것도 한번 그때 화면 나면 같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승윤 씨가 이 죽기 전에 명곡을 써서 본인이 말한 대로요. 그 이승윤 씨 이름 앞에 곡 이름이 들어가고 뭔 무슨 곡에 이승윤 네, 이렇게 네.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